바로 아파트 제명한 물건 분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도권 보니까 3%까지 유찰된 게 있고요. 그리고 6%까지 유찰된 게 있고 24%까지 유찰된 이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3%까지 유찰된 애들은 아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고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 한번 볼까요? 수원시 권성구에 있는 물건이고요. 자, 14명 입찰했습니다. 14명이 입찰했는데 이 물건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이는데 많은 분들이 입찰을 했죠. 자, 그러면 먼저 3억 9,800만 원에 대한 시세를 보고 그 다음에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건 보니까요 6층입니다. 자, 얘가 무슨 타입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평인정보에서 103동 601호네요. 자, 113.29 타입이네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최근에 거래된 것들을 보니까요. 이 정도 해서 거의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024년 5월에 최근 실거래가 됐네요. 6층이 4억 1,500만 원에 거래가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매매가 자체가 5월에 거래된 것보다는 지금 상승 기조에 있다는 게 보이죠. 왜냐면 자, 5월에는 4억 1,500만 원이었는데요. 지금 1층이 4억 5천만 원인데요. 좀 올랐죠. 1층이 1층. 얘는 6층입니다. 근데 여기 8층이 얼마예요? 지금 5억 정도의 매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그리고 한번 얘와 비슷한 물건인 얘를 한번 클릭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밝고 깨끗한 집, 전망 좋은 입주 협의라고 해서 이 부동산이 어떻게 수리가 됐는지에 대한 내역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기본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세 조사할 때 여기에 그 싱크대 정도 인테리어 했습니다 라고 하면 이거는 수리가 됐구나, 아니면 올 수리를 했습니다 라고 하면 올 수리를 했고 그래도 인테리어 중에서는 그래도 중급을 했구나, 플러스 특으로 인테리어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 소유주분이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로 여러분들은 시세 조사할 때도 나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경매 물건 같은 경우도 소유주분이 싱크대 바꿀 수도 있고요, 올 수리할 수 있고 올 특 수리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경매지를 보고 얘 문거리든 여러 가지 방식에서 올 수리를 했거나 만약에 여기서 운이 좋아서 올 특 수리까지 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시세 차익을 더 얻을 수 있는 물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한 5억 정도에는 매물로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요, 이 물건은 4억 4천만 원 입찰을 들어갔죠. 그렇다고 하면요, 지금 이 물건도 조금 입찰 들어간 사람 입장에서는 높게 입찰 들어갔나? 라고 생각해서 아마 미납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요거는 12월 18일에 지금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차순위가 4억 1,9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 입찰 들어갈 때 이 차순위 금액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아래에 가든 1,000만 원 이 사이에 입찰 들어가면 이런 물건은 낙찰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요거는 시세 조사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 물건의 현장에서는 지금 얼마 정도의 매물로 나오고 이 중개하시는 분들은 이 물건이 지금 이유 있는 가격인지도 보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한 제가 권리 분석을 보고요, 연식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가 됐으면 좋겠네. 자, 연식도 보면 2009년 연식입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 한번 보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2018년 7월 24일이네요. 그리고 여기도 또 임차인이 2명으로 보이네요. 보증금 2명 다 인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말씀드리지만요, 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분의 경매에서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지위를 가져와서 이분 대신 배당적으로 해가지고 대신 내서 돈을 그리고 좀 받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들을 보호해주려고 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허그 물건이라고 하는데요. 허그 중에서도 반환 채권에 대해서 대항력 포괄이 있다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하면 허그 물건 변경 물건인데요. 이거는 허그 물건 변경은 아니다 라고 하시면 물건 자체는 이분의 지위를 승계받았기 때문에 여기는 임차인이 1명 정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있다 라고 하면 이분은 그냥 없는 사람이구나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2018년 7월 24일이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이 전입 날짜가 더 빠르죠. 2016년 12월 6일이니까요. 그리고 대항력 있고요. 그리고 확정 일자가 있다고 하면 이 임차인은 돈을 받아가는 순서가 되고요. 그 다음에 2024년 11월 17일이라고 하면 이분은 돈을 받아가는 이제 순서
까지도 어느 정도 완벽하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압류들이 좀 있으면 아마 이것도 걱정될 것 같아요. 여기 있으면 혹시 그 세금 때문에 낙찰자가 미납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자, 이런 세금과 그 다음에 이 부동산 자체에 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면 또 뭘 본다고요? 그쵸? 문건 송달 내역을 통해 가지고요. 세금이 있다는 거는 이분이 뭘 확인했겠죠? 그쵸? 문건 송달 내역에서 이 부동산 자체에 대한 서류를 열람을 했다는 내용을 보면 되고, 하자가 있다고 하면요. 이 물건을 가지고 불허가나 매각허가 결정 취소를 했다는 거를 보면 이 물건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가보겠습니다. 문건 송달 내역을 볼게요. 자, 2024년 9월 6일에 낙찰을 받고 나서 만약에 여기서 이 낙찰자가 세금이나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부분이 걱정됐다면 뭘 먼저 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서류가 무엇이 있나요? 라고 서류 열람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나서 서류 열람을 통해서 이 물건에 대한 세금과 여러 가지를 확인했겠죠. 근데 서류 열람 내역이 없네요. 그리고 플러스 또 뭐가 없죠? 이 물건에 대해서 매각 허가나 매각 불허가 신청 내역이 없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물건 자체는 아마 개인적인 사정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감정가를 넘어서 낙찰을 받았죠. 감정가를 넘어서 낙찰을 받는 경우에는 아마 대출 자체가 보통 감정가의 70%, 낙찰가의 뭐 8, 90%까지 대출이 나온다고 하면요. 3억 9천만 원에 70%라고 하면 꽤 많은 돈이 지금 대출을 해서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물건은요, 여러분들이 대출에 대한 부분 확인하시고 입찰을 고려하시는 것 저는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물건에 대한 좀 인테리어 유무를 보니까요. 이 물건도 그래도 2009년식이니까요. 뭐 연식도 얼마 안 됐고 이 물건은 아마 이제 문제 없는 그런 물건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여러분들이 시세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실거래 가격은 이 물건에 준해서 정확히 나온 건 없지만 매매 가격이 지금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입찰을 고려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4억에서 4억 1천 사이에 입찰 들어가면 낙찰 받을 것 같아요. 거의 감정가에 입찰 들어가면 낙찰 받을 것 같고요. 만약 정말 운 좋다고 하면 이 정도 금액에 입찰 들어가도 되죠. 뭐 2억 7천만 원 정도에서 3억 사이에 입찰 들어가가지고 혹시나 아무도 입찰 안 들어가면 그건 진짜 운이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물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